정희는 설거지를 하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아들 민수가 거실에서 뭔가 말을 꺼내려는 듯 망설이고 있었거든요. 32살이 된 아들이지만 여전히 정희에게는 어린아이 같았죠. 엄마, 할 말이 있어. 민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정희는 물기를 닦으며 거실로 나왔어요. 무슨 일이야? 결혼하려고 해. 순간 정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예상했던 말이긴 했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그래, 좋은 일이네. 언제부터 만났는데? 1년 정도 됐어. 이름은 서윤이고.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보통 이런 얘기를 할 때면 사진도 보여주고 어떤 사람인지 설명도 하는 법인데 민수는 그냥 담담하게 사실만 전하고 있었거든요. 어떤 분이야? 뭘 하시는 분이고? 음식점에서 일해. 성격 좋고 착해.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정희는 더 궁금한 게 많았지만 섣불리 묻기가 어려웠어요. 아들이 워낙 말수가 적은 편이긴 했지만 오늘은 유독 더 그런 것 같았거든요. 그럼 언제 한번 집에 데려와. 인사라도 해야지. 민수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뭔 소리야. 결혼한다는 사람을 어떻게 만나보지도 않고. 엄마, 그런 걸로 판단하지 마. 사람은 만나봐야 아는 거야. 민수의 말에 정희는 당황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뭔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듯한 어투였거든요. 하지만 어머니로서 아들의 결혼 상대를 만나보고 싶다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일까요? 난 그냥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 그런 거야. 알았어. 나중에 기회 되면. 민수는 그 말을 끝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희는 혼자 거실에 남겨진 채 복잡한 마음을 달래야 했어요. 그날 밤 정희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혼자서 민수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한다니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했죠. 무엇보다 이상한 건 민수의 태도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좋아하는 사람 얘기를 할 때 눈이 반짝이곤 했는데 오늘은 마치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것 같았거든요. 대체 어떤 여자일까? 정희의 머릿속에 의심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사람은 아닐까? 아니면 아들의 돈이나 집을 노리는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정희는 민수에게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서윤 씨 연락처라도 알려줄래? 한번 연락해보고 싶어. 왜 굳이? 나중에 만나면 되잖아. 아들이 결혼한다는데 어머니가 인사 한번 못하나? 민수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제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그냥 좋은 사람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희의 마음속에 확신이 섰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것을요. 아들이 이렇게까지 만나는 걸 꺼린다는 건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내 아들을 뺏으러 온 여자인가? 정희는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민수는 어머니인 자신과 모든 걸 나누며 살아왔거든요. 그런 아들이 갑자기 벽을 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결국 정희는 혼자만의 결심을 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거죠. 민수가 말하길 서윤이 음식점에서 일한다고 했으니 그 식당을 찾아가 보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어느 식당인지도 모르고 서윤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정희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소중한 아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정희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민수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서윤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연락처를 찾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문자 내용을 통해 서윤이 미소반찬이라는 식당에서 일한다는 것도 알아냈죠. 그 식당은 집에서 버스로 30분 거리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정희는 평소 입지 않던 검은색 옷을 골라 입고 선글라스까지 쓴 채 집을 나섰어요. 마치 탐정이라도 된 것 같아 우스꽝스러웠지만 들킬 수는 없었거든요. 미소반찬은 생각보다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테이블이 6개 정도 있는 동네 맛집 같은 분위기였어요. 정희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들여다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문하시겠어요? 뒤에서 들린 목소리에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돌아보니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어요. 키는 보통이고 얼굴은 화장기 없이 담담한 표정이었죠. 비빔밥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성은 간단히 주문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정희는 그 뒷모습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혹시 저 사람이 서윤일까?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죠. 식당 안에는 점심시간이라 손님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정희는 음식을 기다리며 서빙하는 직원들을 관찰했어요. 아까 주문을 받은 여성 말고도 한 명이 더 있었는데 둘 다 비슷한 나이대였거든요. 비빔밥 나왔습니다. 아까 그 여성이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서윤입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어요. 바로 이 사람이 자신의 아들과 결혼하겠다는 여자였던 거죠. 서윤은 무표정한 얼굴로 다른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정희는 그녀의 모든 행동을 지켜봤어요. 손님들에게 음식을 서빙하고 빈 그릇을 치우고 테이블을 정리하는 모습까지 놓치지 않았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서윤의 표정에는 감정이라는 게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웃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그저 기계적으로 일만 하고 있었거든요. 야, 여기 물 좀 더 주세요. 한 테이블에서 손님이 불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윤은 바로 물병을 들고 다가갔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진짜 서비스가 엉망이네. 물컵이 이렇게 비어 있는데 왜 안 채워줘요? 죄송합니다. 바로 채워드릴게요. 서윤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손님은 계속 불평을 늘어놓았어요. 요즘 식당 직원들 정신없어. 이런 식으로 일하면 안 되죠. 정희는 보고 있기가 민망했습니다. 서윤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저렇게 무례하게 대하다니요. 하지만 서윤은 끝까지 참으며 정중하게 응대했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들이 하나둘 나가자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정희는 비빔밥을 거의 먹지 못한 채 서윤을 계속 관찰했어요. 서윤은 혼자서 테이블을 닦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다른 직원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정희의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구나.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과연 저런 사람이 자신의 아들과 어울릴까? 민수는 대학을 나와서 괜찮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서윤은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있잖아요. 혹시 아들의 조건을 보고 접근한 건 아닐까? 정희는 자신의 이런 생각이 좋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소중한 아들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앞섰거든요. 그때 서윤이 다른 직원과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아, 남자친구 소개는 언제 해줄 거야? 아직 이르지 않을까? 뭐가 이른데? 결혼까지 한다면서? 서윤이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정희는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어요. 어머니가 한 분 더 생긴다는데. 아직 무서워요. 그래도 그분이 외롭지 않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 순간 정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서윤이 자신을 무서워한다고. 그런데 외롭지 않게 해드리고 싶다는 말은 또 뭔가요? 정희는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계산을 하고 식당을 나오는 동안 머릿속이 복잡했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정희는 눈물이 나는 걸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서윤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무섭다고 했지만 동시에 외롭지 않게 해드리고 싶다고도 했거든요. 내가 뭘 한 거지? 정희는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봤습니다. 아들의 결혼 상대를 의심하고 몰래 따라가서 감시하고 이런 게 정상적인 어머니의 행동일까요? 정희는 집에 돌아와서도 서윤의 말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한 분 더 생긴다는데 아직 무서워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자신이 그렇게 무서운 존재였을까요? 거울을 보니 평소보다 굳어진 표정의 자신이 보였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경계심 가득한 얼굴이 되었을까요? 남편을 잃고 혼자서 아들을 키우면서 점점 날카로워진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출근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며 정희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민수야, 서윤 씨 언제 한번 집에 데려올 거야? 민수가 넥타이를 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왜 갑자기? 그냥 궁금해서. 엄마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미루고 있었어. 부담스럽다는 말에 정희는 가슴이 찔렸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이었나요? 내가 뭐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야? 민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무섭다기보다는 엄마가 너무 나를 아끼다 보니까 혹시 서윤이를 좋지 않게 볼까봐. 왜 좋지 않게 본다고 생각해? 엄마는 내가 어떤 사람과 만나든 마음에 안 들어 할 거야. 너무 아끼니까. 민수의 말이 전곡을 찔렀습니다. 정희는 할 말을 잃었어요. 실제로 그랬거든요. 지금까지 민수가 소개한 여자친구들을 마음에 들어한 적이 없었죠. 그런 게 아니야. 난 내가 좋은 사람 만나길 바라는 거야. 알아. 그런데 엄마의 좋은 사람 기준이 너무 높아. 민수는 그 말을 남기고 출근했습니다. 정희는 혼자 남은 집에서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그날 오후 정희는 다시 미소 반찬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서윤을 제대로 보고 싶었거든요. 편견을 버리고 말이죠. 점심시간이 지난 한적한 시간이었습니다. 정희는 이번에도 구석자리에 앉아 된장찌개를 주문했어요. 된장찌개 나왔습니다. 서윤이 음식을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정희가 좀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어요. 서윤의 얼굴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손님을 대하는 태도는 정중했거든요. 감사합니다. 정희가 말하자 서윤이 잠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정희는 서윤의 눈에서 뭔가 다른 걸 봤어요. 단순히 무표정한 게 아니라 조심스러워하는 마음이 보였거든요. 식사를 하는 동안 정희는 서윤의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오늘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어요. 서윤이 테이블을 닦을 때는 구석구석 꼼꼼히 닦았고 손님이 떨어뜨린 휴지를 자연스럽게 주워주기도 했죠. 그때 주방에서 다른 직원이 나와서 서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아, 너 요즘 표정이 좋아졌다? 그래요? 응, 뭔가 밝아진 것 같아. 좋은 일이라도 있나? 서윤이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정희는 처음으로 서윤의 웃는 모습을 봤어요. 생각보다 따뜻한 미소였죠. 결혼 준비 때문에 바쁘지 않아? 아직 정식으로 시작한 건 아니에요. 어머님께 인사부터 드려야 하는데. 어머님이 어떤 분이신데? 서윤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혼자서 아드님을 키우신 분이래요. 얼마나 힘드셨을지. 저 때문에 서운해하시면 어떡하죠? 뭔 소리야.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다고 좋아하실 텐데. 그럴까요? 사실 무서워요. 혹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정희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서윤이 자신을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래도 언젠가는 만나야 하잖아. 네, 그래서 더 조심스러운 거예요. 어머님이 외로우셨을 텐데 갑자기 제가 나타나서 아드님을 빼앗는다고 생각하시면. 서윤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어머님과 사이좋게 지내는 거예요. 아드님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신 분인데 존경하고 싶어요. 정희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서윤은 아들을 빼앗으려는 게 아니라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했던 거였죠. 근데 서윤아, 너 남자친구는 어떤 사람이야?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착하고 따뜻하고 어머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시거든요. 서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어머님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그랬구나. 그래서 더 부담스럽기도 해요. 그런 훌륭한 어머님께서 저를 어떻게 보실지. 정희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거든요. 자신이 얼마나 편협하게 생각했는지
서윤이 얼마나 진심으로 자신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어요. 음식을 거의 먹지도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가방에서 뭔가 떨어졌습니다. 평소 즐겨 입던 베이지색 카디건이었어요. 정희는 그것을 주워들고 급하게 식당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정희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서유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아들을 빼앗으려는 게 아니라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따뜻한 사람이었죠. 서유는 손님이 떠난 테이블을 정리하다가 의자 아래 떨어진 카디건을 발견했습니다. 베이지색의 부드러운 소재로 된 카디건이었어요. 어딘가에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언니, 이거 누가 두고 간 것 같아요. 동료 직원이 다가와서 카디건을 봤습니다. 아, 아까 구석자리에 앉았던 분거 아닐까? 된장찌개 드신 분 말이야. 서유는 그 손님을 떠올려 봤습니다. 중년 여성이었는데 음식을 거의 드시지 않고 가셨던 기억이 났어요. 그리고 뭔가 자신을 유심히 보고 있다는 느낌도 받았었죠. 연락처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글쎄, 단골 손님도 아니고. 서유는 카디건을 들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혹시 모르니 며칠 보관해두자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카디건을 개키며 냄새를 맡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은은한 비누 향과 함께 뭔가 익숙한 냄새가 났거든요. 민수에게서 가끔 맡았던 그런 향이었어요. 설마. 서윤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 손님이 민수의 어머니는 아닐까요? 생각해보니 민수가 어머니 이야기를 할 때 말했던 특징들이 떠올랐어요. 우리 엄마는 조용한 편이야. 말수도 적고 표정도 잘 안 바뀌고 혹시 좀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어. 워낙 힘들게 사시느라. 아까 그 손님이 바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조용하고 표정이 굳어 있었고 뭔가 경계하는 듯한 시선으로 자신을 봤었거든요. 서유는 카디건을 곱게 개어서 사물함에 넣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만약 정말 민수의 어머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그날 저녁 민수와 만난 서유는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었어? 표정이 이상해. 아니야, 별일 없어. 서유는 카디건 이야기를 꺼낼까 했지만 참았습니다. 만약 자신의 추측이 틀렸다면 민수에게 괜한 걱정을 끼칠 수도 있었거든요. 어머님께 인사드리는 건 언제쯤 할까? 민수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은. 엄마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 왜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민수는 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서유는 알 수 있었어요. 민수의 어머니가 자신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저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어머님이 어떤 분이세요?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민수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착한 사람이야. 그런데 좀 까다로운 면이 있어. 까다롭다는 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써. 걱정이 많으시거든.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만도 했어요. 혼자서 아들을 키우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제가 어머님을 뵈면 좋아하실까요? 당연하지. 너 같은 좋은 사람을 싫어할 리 없어. 하지만 민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서유는 그걸 알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서유는 출근하면서 어제의 그 손님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정말 민수의 어머니였다면 자신을 보기 위해 일부러 찾아온 건 아닐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서유는 혹시나 해서 입구 쪽을 자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그 손님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서유나, 너 오늘 왜 그래? 자꾸 밖을 봐. 아, 아니에요. 그냥. 서유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만약 정말 민수의 어머니가 자신을 보기 위해 왔다면 어떤 인상을 받으셨을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서유는 사물함에서 카디건을 꺼내봤습니다. 부드러운 소재에 고급스러운 느낌이 났어요. 이런 옷을 입는 분이라면 분명 품격 있는 사람일 거예요.
서윤은 카디건을 다시 정성스럽게 개었습니다. 언젠가 주인을 찾아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으면서 말이죠. 며칠이 지났지만 카디건의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점점 확신이 서기 시작했어요. 그 손님이 민수의 어머니였다는 확신 말이죠. 왜 음식도 거의 안 드시고 가셨을까? 서윤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이해가 되었어요. 아들의 결혼 상대를 보러 왔는데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건 아닐까요? 그 생각을 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첫인상을 좋지 않게 드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지만 동시에 고마운 마음도 들었어요. 적어도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셨다는 뜻이었거든요. 서윤은 그날 밤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민수의 어머니를 어떻게 만날지, 어떻게 하면 좋은 인상을 드릴 수 있을지 계속 생각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카디건을 돌려드리면서 제대로 인사를 하고 싶다는 마음도 커져갔죠. 정희는 일주일 동안 민수를 설득했습니다. 서윤을 만나고 싶다고, 제대로 인사를 하고 싶다고 말이죠. 미소 반찬에서 본 서윤의 모습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거든요. 엄마, 정말 괜찮을까? 민수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엄마가 부담스러워하시면 어떡해? 내가 뭔 괴물이야. 그냥 인사만 하겠다는 건데. 결국 민수가 서윤에게 연락했습니다. 어머니가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만나자고 말이죠. 약속 장소는 집 근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나가서 구석진 자리에 앉아 기다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서윤을 정식으로 만나는 첫 자리였으니까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뒤에서 들린 목소리에 정희는 돌아봤습니다. 서윤이 민수와 함께 서 있었어요. 미소 반찬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죠. 어서 와요, 앉으세요. 정희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색했어요. 서윤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죠. 커피 드릴까요? 민수가 분위기를 바꾸려고 물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수가 주문하러 간 사이 정희와 서윤은 어색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정희는 뭔가 말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수한테 많이 들었어요. 아, 네. 저도 어머님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서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자신 때문에 이렇게 긴장하고 있다는 게 미안했거든요. 그때 서윤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깔끔하게 개어진 베이지색 카디건이었어요. 이거, 식당에서 어머님께서 두고 가셨어요. 정희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서윤이 자신이 미소 반찬에 갔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부터 알았어요? 며칠 전부터 짐작하고 있었어요. 민수 오빠에게서 맡던 향이 났거든요. 서윤은 조심스럽게 카디건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혹시 제가 마음에 안 드셨나요? 정희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거든요. 자신을 걱정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정희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서윤이 얼마나 자신을 배려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미안해요. 어머님. 두 사람은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오해와 걱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민수가 커피를 들고 돌아왔을 때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뭔 일이야? 왜 울고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정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서윤이가 너무 고마워서. 서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야말로 죄송해요. 어머님께 걱정 끼쳐드려서. 무슨 걱정?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정희는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 널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해해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서윤의 말에 정희는 놀랐습니다. 자신의 입장을 이해해준다는 게 고마웠어요. 민수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저야말로 좋은 분을 만났어요.
민수 오빠 같은 사람은 처음이에요. 서윤이 민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어요. 이 사람이 진짜로 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정희가 물었습니다. 식당 일도 쉽지 않을 텐데. 괜찮아요. 일하는 거 좋아해요. 그리고 민수 오빠도 많이 도와주고. 우리 민수가 도움이 되나? 네, 정말 많이요. 힘들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서윤이 말하는 동안 정희는 아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서윤이 말하는 동안 정희는 아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의젓해졌을까요? 어머님, 제가 하나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 뭐든지 말해봐. 서윤이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민수 오빠를 어머님께 빼앗으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머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정희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나도 그래. 우리 가족이 되는 거잖아. 정말요? 당연하지. 내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세 사람은 그제야 편안하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럼 이제부터 편하게 지내자. 서로 너무 조심스러워하지 말고. 정희의 말에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날 오후는 세 사람에게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나눌 수 있었거든요. 오해가 풀리고 나니 모든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카페에서의 만남 이후 정희와 서윤의 관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정희에게 안부 문자를 보냈고 정희도 서윤이 일하는 식당에 가끔 들러서 식사를 했어요. 어머님, 오늘은 뭘 드릴까요? 서윤이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정희도 편안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오늘은 뭐가 맛있어? 된장찌개 어떠세요? 오늘 특히 맛있게 끓였거든요. 그럼 그걸로 주세요. 두 사람의 대화는 이제 자연스러웠습니다. 처음의 어색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날짜도 정하고 예식장도 알아보자고 말이죠. 엄마, 우리 이번 주말에 예식장 좀 보러 갈까? 그래, 좋지. 서윤이는 뭐라고 해? 서윤이도 좋다고 해. 같이 가자고.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서윤과 함께하는 일들이 자연스러웠어요. 주말에 세 사람은 함께 예식장을 보러 다녔습니다. 여러 곳을 둘러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여기는 어때? 민수가 한 예식장 안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깔끔하고 아담한 크기의 예식장이었어요. 예쁘네요. 서윤이 답했습니다. 너무 크지도 않고. 정희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좋은 것 같아. 분위기도 따뜻하고. 예식장을 정하고 나서 세 사람은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때 서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서윤이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어머님 자리는 그대로 두고 싶어요. 정희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저는 어머님을 대신하려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은 어머님이시고 저는 그냥 그 옆에 제 자리를 하나 만들고 싶어요. 서윤의 말에 정희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많은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밀어내려고 하는데 서윤은 오히려 자신의 자리를 인정해주겠다는 거였어요. 고마워. 그런 마음만으로도 충분해.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민수 오빠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신 분인걸요. 민수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뿌듯해했습니다. 너희 둘이 이렇게 지내니까 정말 좋다. 그날 저녁 정희는 혼자 집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윤이 말한 자리라는 표현이 계속 마음에 남았어요. 지금까지 자신은 며느리가 오면 자신의 자리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서윤은 달랐습니다. 자신만의 새로운 자리를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기존의 자리를 빼앗는 게 아니라 말이죠. 며칠 후 서윤이 정희의 집에 처음으로 놀러 왔습니다.
민수가 출장을 간 사이였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서 와. 들어와. 서유는 정희가 준비한 차를 마시며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정말 따뜻한 느낌이에요. 오래 살다 보니 정이 들었지. 민수 오빠 어릴 때 사진도 많이 있네요. 서윤이 거실에 걸린 사진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했어요. 저기 있는 게 초등학교 때야. 정말 말썽꾸러기였어. 지금도 그런 면이 있어요. 두 사람은 민수 이야기를 하며 웃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편한 사이가 된 것 같았어요. 어머님, 제가 요리 좀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손님인데. 손님이 아니라 가족이잖아요. 서윤의 말에 정희는 놀랐습니다. 벌써 자신을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같이 해볼까? 두 사람은 함께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서윤은 정희의 방식을 유심히 관찰하며 배우려고 했어요. 민수가 좋아하는 반찬이 뭐예요? 계란말이를 제일 좋아해. 어릴 때부터 어떻게 만드시는지 가르쳐 주세요. 정희는 서윤에게 계란말이 만드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서윤은 정말 열심히 배웠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잘하네. 금방 배우는구나. 두 사람이 함께 만든 저녁상은 특별했습니다. 처음으로 함께 만든 음식이었거든요. 맛있어요. 서윤이 정희가 만든 음식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손맛이 정말 좋으세요. 너도 잘하던데. 계란말이 완전 성공했어. 어머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요. 식사를 하면서 서윤이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로 어머님 자리는 비워둘게요. 대신 그 옆에 제 자리를 하나 만들고 싶어요. 정희는 젓가락을 놓고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야말로 고마워요. 이렇게 받아주셔서.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정희는 서윤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잠깐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급한 일이 있나 싶어 정희도 바로 나가기로 했죠. 무슨 일이야? 갑자기. 집 근처 공원에서 만난 서윤은 평소와 달리 조금 긴장한 기색이 보였습니다. 별일은 아니고요. 그냥 결혼 전에 어머님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서윤이 가방에서 하얀 봉투를 꺼냈습니다. 편지예요. 편지. 정희는 봉투를 받으며 놀랐습니다. 요즘 누가 손편지를 쓰나요? 지금 읽어보세요. 서윤이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봤어요. 편지지에는 정성스러운 글씨로 서윤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께 처음 뵙던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어머님께서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마음에 들어 하실지 걱정이 태산 같았거든요. 사실 민수 오빠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어머님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혼자서 아들을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얼마나 든든한 분인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존경스러웠어요. 그래서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런 훌륭한 어머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받아들여 주실까 하고요.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저를 따뜻하게 받아주셨어요. 처음엔 오해도 있었지만 그것조차 저를 걱정해서였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제가 사랑한 사람을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수 오빠의 따뜻함도 배려심도 책임감도 모두 어머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저도 언젠가는 어머님 같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아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엄마가요. 앞으로 제가 어머님께 짐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게요. 그리고 어머님이 외롭지 않게 항상 곁에 있겠어요. 어머님께서 저를 딸처럼 여겨주신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서윤 올림. 정희는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서윤의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졌거든요. 서윤아. 정희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서윤도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어요. 제 마음이 잘 전해졌을까요? 충분히 전해졌어. 고마워. 정희는 서윤을 끌어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딸을 안는 기분이었어요. 나도 내가 딸 같아. 정말로. 어머님.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공원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저 편지 쓰느라 며칠을 고민했어. 서윤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제 마음이 전해질지 모르겠더라고요. 잘 썼어. 정말 잘 썼어. 정희는 편지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 생각해냈니? 평소에 어머님을 보면서 느꼈던 거예요.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 하고. 내가 뭐 대단해? 그냥 아들 하나 키운 것뿐인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시면서. 서윤의 말에 정희는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자신의 고생을 이렇게 이해해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앞으로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함께 할 거잖아. 네, 어머님. 제가 정말 열심히 할게요. 너무 부담 갖지 마. 그냥 지금처럼만 하면 돼.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 앉아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결혼 후의 계획도 서로에 대한 생각도요. 어머님, 하나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뭔데? 결혼식 날. 제 옆에 앉아주세요. 정희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당연히 앉을 거야. 신랑 어머니 자리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 곁에요. 정말 가까운 곳에. 서윤의 부탁에 정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예의상. 제발요. 그날만큼은 어머님이 제 곁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서윤의 간절한 목소리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렇게 할게. 정말요. 감사해요, 어머님. 해가 지기 시작할 때까지 두 사람은 공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마음이 통하는 사이가 된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희는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서윤의 글씨 하나하나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이런 며느리를 둔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정희는 처음으로 며느리라는 존재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빼앗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가족을 이뤄갈 동반자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정희는 서윤의 편지를 침대맡에 두고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편안한 잠이었어요. 결혼식 당일 아침 정희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오늘 자신의 아들이 결혼하는 날이었거든요. 가슴이 설레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쉬운 마음도 들었어요. 엄마, 일어나셨어요? 민수가 방문을 살짝 열고 들여다봤습니다. 오늘 좀 일찍 나가야 해서요. 그래, 알겠어. 준비 다 됐니? 네, 거의 다요. 긴장되네요. 민수의 얼굴에 설렘과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런 아들이 기특했어요. 서윤이는 어때? 아침부터 미용실 갔어요. 엄청 일찍 나갔더라고요. 그렇겠네.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데. 정희도 천천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에 새로 맞춘 한복을 꺼내 입었어요. 연보라색 저고리에 회색 치마였죠. 예식장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민수의 친구들, 회사 동료들, 그리고 서윤의 가족들까지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서윤의 어머니가 다가와서 인사했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날이네요. 그러게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두 어머니는 서로 반가워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색했을 텐데 이제는 편안했어요. 식이 시작되기 전 정희는 신부 대기실에 서윤을 보러 갔습니다. 서윤아, 어때? 어머님.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윤이 돌아봤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어요. 화장을 하고 머리를 예쁘게 했지만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죠. 예뻐. 정말 예뻐. 감사해요, 어머님. 그런데 너무 떨려요. 당연하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인데. 정희는 서윤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괜찮아. 모든 게 잘 될 거야. 어머님께서 곁에 계셔서 든든해요. 그때 식장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곧 시작할 예정입니다. 정희는 서윤을 다시 한번 안아줬습니다. 우리 예쁜 며느리 행복해야 해.
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정희는 식장으로 나와서 어디에 앉을지 고민했습니다. 보통은 신랑 어머니 자리가 따로 있었거든요. 하지만 서윤과의 약속이 있었죠. 식장 앞쪽을 둘러보니 신랑 어머니 자리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그곳으로 가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뒤편에 서 있었죠.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민수가 입장했어요. 정희는 단정하게 서 있는 아들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언제 이렇게 어른이 되었을까요? 이어서 서윤이 입장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